아, 좀 그런가? 아, 이것도 이렇게 되네. 아, 오케이. 이제 이어서 어디까지 했지? 아, 맞아. 김우종 회장 이 양반이 그때 이제 저기 IMF 때 월가액들이 이제 저기 IMF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저기 그때 이제 저기 자기 그 대우 그룹이 날라갔잖아요. 망해 이게 도산을 해버렸잖아요. 아, 이거 목이 왜 갑자기 맺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 양반이 원한이 잊어가지고 이번에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제 미국 달러, 미국 기축통화를 갖다가 이제 저기 이제 미국 부도를 내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네, 그때 상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뭐 중국이 똑같아요. 옛날 월가에서 우리 원화를 갖다가 동시에 그냥 시장에 저기 이런 채권 시장이나 이런 환율 시장에 동시에 다 그냥 퍼붓는 거예요. 그냥 저기 그 매도를 해버린 거야.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예전에 우리의 저기 한 평균적으로 달러당 700원이었던 환율이 거의 3,000원까지 3,000원도 돌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3,000원 이상을 돌파해요. 7, 5, 7, 35 뭐 4, 5배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기 달러 대비 하나의 가치가 거의 4분의 1, 5분 반의 반토막이 난 거 쉽게 말해. 반토막도 아니고 4분의 1이면 반의 반토막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한화 가치가 달러 대비 반의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반의 반토막 나면 미쳐버리잖아요. 이건 또 저기 주식하고 환율하고는 그거는 이제 그 레벨이 틀려요. 이건 더 미쳐요. 자, 상황에. 그게 IMF 사태입니다. 그 반토막을 내버려 월가액들이.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걸 갖다가 복수를 이제 그 계획을 하면 누가? 김우중 회장이. 그 김우중 귀신이 아니에요. 김우중 회장이에요. 김우중 회장 귀신이 아니라 김우중 회장은 그 당시에 살아가지고 공상국가 이 양반 저기 거기 가가지고 거기 공산당 수석 그 진들이 있어요. 거기 그 원로원 수석진들이 이 사람들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그 청사진을 갖다가 이제 그걸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간단해요. 미국의 기축통화를 갖다 무너뜨려 미국을 부도를 내면 미국 기축통화를 어떻게 하냐? 중국이 뺏어오면 돼요. 그러면 그 기축통화에서의 모든 그 장점이나 세계를 지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갖다가 설득을 누가? 김우중 회장이. 공산당 애들은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걸 생리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김우중 회장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공산당 그 어떻게 보면 원로원들을 갖다가 그걸 설득을 해요. 그래야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CIA, KGB도 그 지략을 내놓은 게 김우중 회장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알아내고 김우중 제 가만히 놔두면 큰일 될래 다 죽여버려야겠다고 제가 해가지고 죽여야 한다고 빨리 하니까 천신들 그때 안 된다고 이 양반은 공이 크고 중국을 저렇게 일어세운 게 김우중 회장이라고 공이 커서 이거 안 된다고 근데 너무 위험하다고 쟤는 지금 하는 행동이 이거 지금 저거 제가 지금 뭘 몰라서 근데 이거 지금 저거 지금 전쟁 지금 3차 대전 저렇게 하면 3차 대전 좀 일촉즉발 상황까지 간다고 저렇게 하면 다른 나라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풀썩 주저앉고 그냥 이렇게 그냥 부도 나지만 상대가 미국이라고. 미국 세계 저기 강국이고 세계 최고 군사 강국이라고. 얘네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애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이게 전쟁으로 바로 이게 저기 그렇게 하면 전쟁으로 이거 빗발친다고. 이거 김우중 얘가 이제 경제적인 거나 이런 화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국제 군사 외교 이쪽은 잘 모르고 지금 얘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큰일 난다고. 지금 이거 저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면. 그럼 아니나 다를까 김우중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달러를 먼저 이게 시험 삼아서 투매를 한번 하니까 어떻게 하냐, 나중에 미국에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뉴스에는 안 나와 이런 예민한 문제들은. 니네들 그렇게 우리 달러를 갖다가 장난치면 니들 죽는다 하고 이제 경고를 보내요 이제 실질적으로. 근데 중국이 올 테면 와봐 하고 어떻게 하냐, 투매를 더 합니다. 왜? 중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김우중 회장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기축통화를 무너뜨려야 중국이 세계의 기축통화를 그걸 뺏어올 수가 있다. 저기 위안화로. 그러면 세계를 갖다가 이게 지배할, 이게 대국굴기예요 중국에. 그 당시에 보면 만약에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무너지면 그거를 누군가 대체를 해야 돼. 어떤 기축통화가. 그럼 딱 그 당시에 두 개밖에 없어요. 위안화와
저기 유로화. 근데 유로화가 옛날 그리스 문제도 있고 뭐 유로화가 신용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유로화는 그 대체할 만한 상황이 그때는 안 됐어요. 그 예전에 엔화하고 마르크화가 있었는데 마르크화도 이것도 저고 엔화도 예전에 월가에서 그냥 미국에서 월가에서 니네들 까불면 죽는다 해가지고 기축통화에 도전한 국가들은 다 이게 날려버려요. 그게 잃어버린 30년 일본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 옛날 후세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후세인을 때려부시러 가잖아요. 이게 명목상으로는 뭐 대량 살상 무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의 명분을 세우는데 실제 이유는 기축통화를 갖다가 후세인도 기축통화를 날려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쉽게 말하면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를 갖다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석유 산유국에 보통 이런 기축통화를 갖다가 받쳐주려면 뭐냐면 최고 원자재 시장에서 그거를 갖다가 써줘야 돼요. 결제수단을 기축통화. 원자재는 뭐냐, 대표적인 게 원유, 그 다음에 곡물시장, 식량하고 가까운 최고 밀접한 게 곡물시장. 그 세 번째가 이제 금속재, 이제 철강재죠. 이제 대부분 철강, 석유재, 이제 모든 소재 산업에 이런 기초가 되는 이런 무역이나 이런 생산지에서 이게 결제를 기축통화 달러를 해줘야 돼요. 이게 3대 기축통화 애들이 이게 우리가 곡물시장에 전 세계 곡물시장을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곡물시장에서 곡물시장이 여기 유태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월가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곡물시장에서 모든 결제를 다 달러로 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 이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유는 그렇지가 않아요. 원유는 대부분 중동이나 이런 데서 생산을 하죠. 그럼 생산국가에서 그 당시에 이게 뭐냐, 오펙이라고 하나, 그걸 갖다가 이게 오일 국가들 있죠. 얘네들이 보니까 달러로 결제를 받으니까 달러 가치가 매일마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 보는 거야. 이게 보니까 이게 산유국 입장에서 달러를 참고했다 겁나게 죄졌더니 이게 1달러 가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1달러 가지고 이게 미국에 가면 하루 동안 이게 하루 동안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돈이었어. 근데 1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 하루 동안 관광하는 거고 밥 한 끼도 못 먹는 돈이 된 거야, 이제 1달러가. 그러니까 매일마다 1달러 가치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를 갖다가, 오펙 국가들은 석유를 가졌는데 달러를 결제로 받아가지고 이게 나라 국고에다가 쟁여놨는데 이 달러가 가치성이 보존이 돼야 하는데 그게 10년 전에 1달러의 가치와 지금의 1달러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야.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달러가. 이거 막 지들 마음대로 막 찍어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후세인이 어떻게 했냐, 후세인이 총대 메고 이제 먼저 한 거야. 다른 이제 오펙 국가 중동의 산유국들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그걸 못해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의존을 많이 하는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그걸 절대로 못해. 그 당시에 그걸 총대 메고 누가 먼저 그걸 하냐, 후세인이 그걸 먼저 해요. 그 후세인이 먼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그걸 갖다가 니네들 달러 못 믿어, 니네들 달러 못 믿어. 그래가지고 석유를 이제 산유국을 초차로 이제 후세인이 달러 가치가 얼마 떨어지 반대로 찍으니까 니들 달러 못 믿는다 해가지고 후세인이 그때 어떻게 하냐, 결제 수단을 유로화로 바꿔버려요. 유로화를 바꾸자마자, 그 전에는 쿠웨이트 친구 모을 때는 미국이 가만히 있었어요. 괜히 저 전쟁이 말렸다 옛날 베트남 꼴 날 것 같으니까, 옛날 미국이 베트남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나라에 얘네들 베트남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너네 나라에 일에 끼고 싶어. 옛날 베트남 때문에 나라가 부도날 뻔했어. 진짜 망할 뻔했어 그때. 베트남 장기 전쟁 때 미쳐버린 줄 알아서. 그래가지고 괜히 저 나라 이제 끼어가지고 휘말려들면 옛날 베트남 저처럼 될까 봐서 얘네들이 안 끼어들어. 그래 계속 몸살이고 있다가 나중에 후세인이 이제 저거니까 가만히 미국 있다가 왜 어느 시점에 저거냐, 후세인이 이제 석유를 갖다가 달러에서 유로화로 그 결제 수단을 바꾸는 동시에 바로 그냥 모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냥 후세인 까러 갑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후세인이 석유 때문에 석유는 맞죠. 석유의 결제를 달러로 해서 이제 유로화로 이제 바꾸는 순간에 이제 바로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후세인을 날려버리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산유국들의 이제 유로화 달러 결제 유로
석유를 결제를 갖다가 다른 나라 기축통화로 이제 절대로 안 받아. 그때 후세인이 미국한테 이제 이게 쳐 맞아가지고 나라가 날아가는 꼴을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게 숨죽이고 그냥 달러로 기축통화를 써. 그냥 숨죽이고 그냥 저기 그냥 안 입고 와도 쓸 수밖에 없어. 힘이 없으면.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제 이런 기축통화에 이제 이거 무서움을 알아요, 이게. 김우중이 그걸 갖다가 옛날에 김우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게 5.1달러도 벌어본 애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얘가 대우그룹이 망하고 이제 이게 모든 그 사실을 이제 전무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열이 받잖아. 그래가지고 니들도 당해봐 해가지고 이제 중국 공산당들을 움직입니다. 저기 그 청사진을 내놔요, 그 계획을. 그 다 이게 김우중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1차, 2차적으로 달러가 투매를 해요. 투매라고 그걸 한 번에 그냥 시장에 이렇게 퍼부어버려요. 그러니까 달러가 휘청합니다, 그냥. 금값이 천정부지에 올릴 때가 그때요.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리면서 달러가 휘청거리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에서 경고를 합니다. 야, 중국 니네들 그렇게 투매하면 니들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학자와 중국 경제학자 이게 막 겁나게 이게 막 서로 비판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다 자국의 그 어떻게 보면 이익에 맞게 여기 다 움직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웃기는 거야, 이제 양쪽 나라가. 하여튼 그때 그 국제적 상황이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부도를 내버려. 옛날 우리 IMF 때 부도를 내듯이 완전히 그냥 미국을 모라토리움을 해가지고 그냥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간단해요. 그냥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를 갖다 일시에 그냥 시장에, 환율 시장에다 다 퍼부어 내버리면 돼. 그러면 달러가 똥값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축통화